안녕하세요. 한별쌤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학교에서 우리가 군집 단원에 들어와가지고요. 이제 군집이 어떤 걸 군집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군집은 어떠한 생물들 구조로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군집의 구조와 구조를 분석하는 방영구법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군집의 종류와 군집이 변해가는 과정, 그래서 그 변해가는 과정을 이제 천이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천이 과정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일단 173쪽이고요. 먼저 이제 군집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이제 군집의 종류는 이제 생물의 서식 환경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 이 환경에 따라서 크게 이제 육상이냐 혹은 이제 물에 사느냐. 그래서 육상 군집과 수생 군집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육상 군집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은 이 육상 군집은 그 지역의 기온과 그리고 기온과 강수량에 의해서 그 군집의 특성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중에 강수량이 풍부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식물들이 이제 쑥쑥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본과 나무들이 아주 많이 자라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숲으로 발달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삼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림은 강수량이 일단 많아야지 발달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목본 식물, 나무죠, 나무. 나무가 이제 많이 발달해서 얘네가 이제 우점을 하고 있는 그런 군집을 삼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무 말고 다양한 이제 풀, 초본 개체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만큼 식물이 다양하기 때문에 동물들도 되게 다양하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주 오래 안정된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생태계 자체가 매우 안정돼 있는 그런 군집이 삼림입니다. 자, 근데 이 삼림이 이제 일반적으로 강수량이 많다고 했는데 강수량은 많지만 이제 기온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기온이 따뜻한 약간 저위도 지방이다. 그러면은 이제 뭐 1년 내내 기온이 높은 편이니까요. 열대 우림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주로 화렵수와 같은 그런 나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고위도로 조금 올라오면은 아열대 지방에 이제 상록 화렵수림이 발달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처럼 약간 이제 온대 지방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는 약간 이제 계절의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겨울에는 낙엽을 떨어뜨려서 이제 나는 그런 형태의 나무들, 낙엽 화렵수림이 발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추운 지방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침엽수, 그래서 겨울에도 살 수 있는 좀 추운 지방에서도 살 수 있는 나무들이 발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삼림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열대 우림 하면은 보통 약간 요런 아마존 같은 거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아주 이제 나무와 숲이 우거진 그런 형태를 1년 내내 유지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좀 추운 지방으로 가면 이렇게 나뭇잎이 뾰족뾰족한 요런 나무들이 침엽수죠? 그래서 침엽수가 이렇게 발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림보다 약간 강수량이 좀 적다. 그러면은 주로 이제 나무가 아니라 풀들, 초본 식물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초원이라고 하는 육상 군집이 발달하게 돼요. 여러분 TV 보면서 가끔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시나요? 예, 거기에 보면은 이제 얼룩말이나 뭐 이렇게 사자가 나오는 사바나 지역이 주로 나오는데 그런 지역을 보면 물론 이제 뜨문뜨문 나무들, 목본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죠. 그래서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초원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원 중에서도 약간 이제 열대지방, 기온이 높은 지역에 분포가 돼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열대초원, 사바나, 우리가 얘기하는 사바나는 열대초원이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고위도로 올라와서 열대지방보다는 좀 추운 지역이다. 그러면은 온대초원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강수량이 같아도 기온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형태의 초원이 발달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강수량이 이번에 이제 매우 적은 지역으로 옵니다. 자, 그런 경우에 발달하는 그런 군집을 우리는 황원이라고 합니다. 자, 황원은 이제 보통 식물이 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아무래도 물이 없으면 당연히 식물이 자라기가 힘들겠죠. 예, 근데 이제 똑같이 강수량이 적어도 기온이 만약에 아주 높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사막이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모래가 펼쳐져 있는 그런 사막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꼭 열대지방이 아니어도 그런 뜨거운 사막이 아니어도 대륙에서도 이제 내부로 들어갈수록 강수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온대 지역에서도 사막이 발달하기도 해요. 그리고 아주 추운 지역에서도 사막이 발달할 수 있는데 추운 지역의 이런 사막은 우리가 툰드라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대 지역, 극지방에서 형성이 되고요. 얘네들은 이끼류 같은 애들이 자라서 일부 식물만 자랄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사진을 좀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그 사바나, 열대 초원 지역을 하면 약간 요런 풍경이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요런 지역이 사바나고요. 그리고 온대 지역에서도 이렇게 초원이 발달할 수 있다. 그래서 열대 지역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초본이 발달하는 거, 나무가 발달하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황원으로 강수량이 매우 적은 지역이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온이 높은 지역이면 이렇게 우리가 아는 모래사막, 열대사막이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추운 지방에 바로 여기가 지금 툰드라거든요. 툰드라. 그래서 한대사막이라고도 하고 추운 지방에 생기는 그런 강수량이 적은 지역에서는 이렇게 작은 바닥에 이끼와 같은 식물들, 일부 초본들, 요런 식물들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술록이 보면은 막 요런 이끼 같은 거 뜯어먹고 사는 거 어디선가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그 지역이 바로 툰드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군집이 강수량과 기온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를 이제 봤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군집이 육상 말고 이제 수생, 물이 있는 지역에서 이제 수중 생활에 적응을 한 생물들이 군집을 이루는 경우에 이제 수생 군집이라고 한다. 그래서 육상과 수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물이 있는 지역, 하천, 강, 호수, 그리고 바다, 이렇게 그래서 담수이면 담수 군집이고 바다면 해수 군집이겠죠. 그래서 그런 지역에도 당연히 생물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의 생물 군집을 수생 군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군집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앞에서 우리가 쭉 보니까 이제 생물 군집이 특히 기온과 강수량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이제 환경 요인에 따라서 형성된 군집의 분포를 나타낸 것을 생태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태 분포는 또 다시 이제 수평 분포와 수직 분포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한 수평은 지구상의 지평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수평 분포라 함은 똑같은 지평선 혹은 수평선 그 선상 위에 있는데 근데 지구의 위도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위도에 따라 다른 군집이 나타나는 것을 나타낸 것이 수평 분포고요. 자, 수직 분포는 이제 지평면에서 수직으로 올라간 고도,
고도에 따라서 다른 군집이 나타나는 걸 나타낸 게 수직 분포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제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그림을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은 교과서 173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수평 분포는 이제 지구상의 위도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분포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위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 여기가 고위도고요. 여기가 저위도. 지금 이 지구를, 요 반구를 나타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돼요? 네, 기온이 점점 낮아지죠. 그래서 기온에 따라서 이렇게 생물이 다르게 분포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기온과 똑같이 이제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강수량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수량이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에서 또 다르게 군집이 나타나는 것을 이런 형태의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강수량이 주로 이제 많고 기온이 높은 지역은 아까 이렇게 열대우림이 발달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똑같이 강수량이 많아도 이제 기온이 점점점 낮아지면서 이렇게 화렵수림, 낙엽수, 그리고 침엽수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기온이 높은 지역이어도 강수량이 적으면 사바나 같은 초원, 나무까지는 자라지 못하고 풀들만 자라는 초원이 되고요. 그거보다 강수량이 더 적으면 열대 사막이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나타낸 게 요 수평 분포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수평 분포는 위도에 따라 생물들 군집이 변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 수평 분포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직 분포는 고도에 따라서 나타낸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고도라고 표시가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뭐가 변합니까? 자, 일단 이 지역은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강수량은 비슷할 거예요. 그렇지만 고도가 높아질수록 뭐가 낮아지죠? 네, 바로 기온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점점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강수량을 가지는 지역이어도 그래서 고도가 낮아서 기온이 이렇게 높은 지대를 보면은 이렇게 상록 화렵수들 항상 푸른 화렵수가 자라는 거 볼 수 있고 조금 이제 기온이 낮아지는 고도가 올라가면서 기온이 낮아지면은 낙엽수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침엽수들 보통 우리가 아까 수평 분포에서 고위도 지방에서 볼 수 있는 애들이 침엽수림이었죠. 그래서 똑같이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 침엽수들이 발달하는 거 볼 수 있고 그거보다 이제 더 올라가면은 큰 나무까지는 이제 못 자라고요. 이렇게 관목들만 자라고 처음에 우리가 아는 이제 툰드라처럼 약간의 이끼, 초본 이런 것들만 자라는 그런 지대를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고도에 따른 생물들의 분포를 나타낸 것은 수직 분포다. 그래서 수평 분포, 수직 분포 구분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수평 분포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군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관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로 보시면은 이제 적도 지방이 온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근처에 요 열대 우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온이 높은 곳에 여기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죠. 사막. 그러니까 똑같이 온도가 높은 지역이어도 강수량에 따라서 열대 우림이 나타날 수도 있고 사바나 지역이 나타날 수도 있고 사막 지역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온대 지방에서도
다 온대지방이라고 숲이 아니라 온대지방의 가운데에도 이렇게 내륙지방은 강수량이 적어서 사막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몽골의 고비 사막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그런 지대가 바로 다 온대 사막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툰드라는 여기 주로 고위도 지방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지구의 위도에 따라서 이렇게 생태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수평 분포 그림을 봤었는데 우리가 식물 군집의 수평 분포가 온도와 강수량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 온도와 강수량을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하다 보면 이런 그래프를 볼 수도 있을 텐데 X축이 이제 기온이고 Y축이 강수량입니다. 그러면 아까 강수량이 많고 기온이 높은 지역에서 열대우림 이제 번성하는 거 보셨죠? 온도가 높고 대신에 강수량이 적으면 아까 사막이 발달을 했죠. 그리고 그래도 비가 좀 온다. 그러면은 초원이 발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바나 지역이 여기 중간에 이렇게 있는 거 볼 수 있고 반대로 기온이 되게 낮고 강수량이 적으면 여기 툰드라 발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도 여러분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배운 거를 그대로 적용해서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그래서 군집의 종류에 대해서 봤다면, 자, 군집들은 각각 얘네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변화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생물 군집이 이제 점점 변해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천이라고 합니다. 천이. 자, 그래서 다음 초단원으로 넘어와서 교과서 174쪽에 식물 군집의 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고요. 우리는 생물들이 어떤 과정으로 군집이 변해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집이 변해가는 거라고 했는데 얘네가 처한 환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뭐 토양의 성질이나 뭐 기후나 온도나 뭐 지형이나 이런 것 등등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생물들이 변해갈 겁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그 얘네들 식물이 변하면 동물들도 변해가겠죠. 그래서 일단 이 천이 과정은 이제 식물을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천이는 또 크게 종류를 1차 천이와 2차 천이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자, 1차 천이와 2차 천이. 자, 그 중에 1차 천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1차. 자, 1차는 토양이 없는 불모지에서 시작되는 천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토양이 없다라는 거는 흙 있죠. 흙이 없는 불모지야. 그러면 어떤 곳이 바로 토양이 없는 불모지냐? 예를 들어서 화산이 이렇게 펑 터져가지고 그 일대가 화산 지역, 그러니까 용암으로 뒤덮였어요. 자, 용암으로 뒤덮인 다음에 얘네들 용암이 식으면서 이것도 단단한 용암지대, 바위들이 되었겠죠. 자, 이런 지역은 토양, 흙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 뭐 식물이 자란다거나 할 수가 없겠죠. 자, 이런 지역을 우리는 이제 불모지라고 합니다. 그런 암석지대, 이제 화산지대 이런 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이제 생물들이 들어오면서 살게 되는 그런 과정을 1차 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아무리 봐도 식물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지역에 어떻게 생물들이 들어오느냐. 자, 이런 지역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식물을 개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개척자는 그래서 첫 번째로 천이를 시작하는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처음으로 천이를 시작하는 식물을 개척자라고 하고요.
자, 요것도 용어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개척자가 들어온 이후에 토양이 형성이 되면서 다양한 식물들이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식물 군집이 잘 변하지 않는 안정된 상태를 이루게 되는데, 그런 안정된 상태는 극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개척자, 극상 요 용어를 기억을 해 두십시오. 제일 처음 그리고 제일 마지막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개척자를 아까 이제 처음 천이를 시작하는 식물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용암과 같은 그런 바위에 어떻게 처음에 식물이 들어와서 살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보통 개척자로 들어오는 생물은 이 지으류라고 하는 생물입니다. 자, 전 시간에 우리가 지표종 얘기할 때 지으류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이 지으류는 사실 지으류라고 하는 그런 식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균류, 그러니까 이 곰팡이나 버섯 요런 애들을 균류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곰팡이들은 그 몸체가 이런 균사라고 하는 가는 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얘기하는 조류는 녹조류와 같은 이제 혼자 광합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단세포 생물들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류는 근데 보통 물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물 속에서 녹조류 이렇게 플랑크톤 이렇게 둥둥둥둥 녹조 현상 일으키고 이런 것들 당연히 다 물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물이 없는 이런 지역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자, 근데 이 지역에 균류라고 하는 이 곰팡이들이 이렇게 균사를 만들어서 이 안에 수분을 머금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물이 있으니까 여기에 조류가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균류가 조류에게, 그러니까 지금 서식처를 제공을 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사실 균류는 곰팡이니까 곰팡이는 원래 자기 혼자 광합성은 못 하잖아요. 이 기존에 유기물이 존재해야 그거를 이제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위지대에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균류는 조류가 만들어주는 유기물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서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도와가서 같이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는 상리공생이라고 해요. 자, 이거는 사실 다음 시간에 공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시 또 얘기할 건데, 이 지유류는 서로 서식 공간과 이제 유기물, 먹이를 제공을 해주는 상리 공생 관계로 원래 각각 따로따로라면 이 지역에 살지 못했겠지만 같이 이렇게 공생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척박한 바위, 화산지대에서도 얘네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히 다른 흙이나 이런 토양이 필요 없기 때문에 보통 이런 불모지에 개척자로서 지으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등산하거나 하다 보면은 바위 표면에 이렇게 뭔가 곰팡이가 막 펴 있는 이런 뭔가 지저분해 보이는 껍데기 같은 게 막 이렇게 표면을 뒤덮고 있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바로 지으류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 지으류가 개척자로서 들어와 천의를 시작하게 되고요. 얘네들이 이제 점점 이 지역에 누적이 되고 쌓이고, 그리고 이제 화학작용을 일으켜 부식을 일으키면서 점점 토양을 만들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천의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1차 천의도요, 물이 없는 건조한 지역에서 시작하는 건성천의와 그리고 물이 있는 지역에서 시작하는 습성천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건조한 지역에서 시작하는 건성천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건성천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 척박한 땅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지역에 개척자로서 뭐가 들어온다 했어요? 네, 지으류. 지으류가 개척자로서 들어옵니다. 얘가 개척자예요. 자, 그래서 이 지유류가 살면서 점점점 얇은 층의 이제 토양을 살살살살 만들어 주니까 그 지역에 이제 이끼와 같은 이제 식물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토양이 발달을 하게 되면은 드디어 우리가 아는 풀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본이 들어와서 초원이 형성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토양이 이제 더 두껍게 발달하면서 크기가 좀 작은 나무들이 들어와 살게 되는데 그런 작은 나무를 관목이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관목림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목들 이후에 좀 이제 크기가 큰 나무들도 들어오게 되는데, 자, 먼저 처음에 이렇게 쑥쑥 자라는 나무들은요, 얘네들은 양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양수는 양지 바른 곳에서 잘 자라는 나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나무들 키 작은 애들만 있으니까 햇빛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한 햇빛을 가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자라는 양수들이 자라게 돼서 이 양수가 숲을 이뤄 양수림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양수들이 자라면서 그 아래에는 그늘이 형성이 되게 될 겁니다. 그늘. 자, 그래서 그 그늘 아래에서 이제 햇빛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랄 수 있는 나무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음지에서도 잘 자란다라고 해가지고 음수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들이 그 양수의 아래에서 살살 자라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중간 형태의 이제 양수와 음수가 섞여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혼합림이라고 하고요. 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양수와 음수가 같이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얘네가 같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지금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아래 이제 그늘이 생길 테니까 그늘에서 양수가 잘 자랄까요? 음수가 잘 자랄까요? 아무래도 당연히 음수가 잘 자라겠죠. 양수가 자라자니 햇빛이 좀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 음수와의 경쟁에서 밀려서 음수가 더 쑥쑥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음수가 이렇게 숲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그 아래는 역시 그늘이기 때문에 양수가 거의 자라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숲의 최종적인 형태는 음수림이 됩니다. 그래서 음수림이 마지막으로 와서 아까 마지막 형태는 뭐라고 한다 했어요? 네, 바로 극상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음수림이 보통 극상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건성천이 과정인데 건성천이 과정은 보시면 처음에는 주로 토양이 얼마나 발달하느냐가 식물의 종류를 결정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토양이 없었는데 지으류가 들어오면서 토양을 조금씩 만들어내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풀과 나무가 이렇게 들어오는 형태로 천이가 진행되는 거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후반부에 이렇게 숲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뭐가 얘네들의 종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어요? 네, 바로 빛이죠. 그래서 태양빛이 이 양수냐 음수냐 요거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성천이 과정을 정리를 하면은요, 처음에 이제 불모지에 지으류가 개척자로 들어와서 이제 토양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끼, 초본 이런 게 들어오면서 토양층이 두꺼워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무가 들어오게 되죠. 처음에 이제 키가 작은 관목들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햇볕이 아주 강한 상태이니까 양수가 먼저 쑥쑥 자라서 양수림을 이룹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그늘 아래에서 음수가 자라면서
호남림이 됐다가 음수가 자람에 따라 그 아래에선 이제 그늘 때문에 양수가 자랄 수 없으니까 음수림이 돼서 이게 극상을 이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건성천이의 과정은 되게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이 없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천이는 건성천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물이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천이도 있다고 했죠. 자, 그런 경우는 이제 습성천이라고 하는데요. 자, 습성천이는 처음에 이런 뭐 호수나 연못 같은 게 이제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처음에는 이 지역에 뭐 다른 생물들이 거의 없어서 영양분이 별로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영양 염류가 되게 없는 플랑크톤이 별로 없는 이런 상태의 호수를 빈 영양호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부익부, 빈익빈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 가난하다. 요런 의미로 빈자를 씁니다. 그래서 빈 영양호이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플랑크톤이 죽고 유기물이 축적이 되고 하면서 여기에 영양염류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영양염류가 많은 호수 이런 것을 부영양호라고 합니다.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영양호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영양분도 많고 여기 이 지역에 흙이나 모래, 유기물 이런 게 쌓이면서 점점점 약간 이제 습지, 토양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습지가 되게 되면은 이제 똑같이 이끼나 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제 습원이라고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초본이 들어와서 이 호수나 연못이 이제 토양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면은 초원이 돼요. 자, 그럼 이 초원 이후는 아까 우리가 봤던 건성천이 과정이랑 똑같습니다. 예, 초원 다음에 관목, 양수, 호남림, 은수림 이렇게 되는 과정 똑같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프린트에 이런 그림이 있을 텐데 사실 요 건성천이, 습성천이 과정은 요 초반 초원이 될 때까지의 과정만 다르지 그 이후에 토양이 생긴 다음부터의 과정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전 단계의 차이점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습성천이 과정을 정리를 하면 처음에 이 빈 영양염류가 되게 적은 빈 영양호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에 이제 플랑크톤이 막 누적이 되고 습생식물, 이끼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부영양호, 습원 이런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초원이 들어오고 그 이후는 건성천이와 과정이 같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건성천이와 습성천이 과정을 봤고 이 과정은 1차 천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2차 천이도 있다라는 말인데 자, 1차와 2차의 차이는 뭐냐? 자, 1차 천이는 토양이 없는 불모지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2차 천이는 그러면은 뭐냐면 2차 천이는요. 여기는 토양이 있어. 자, 근데 토양이 있는데 그 기존에 이미 천이가 진행이 돼가지고 뭐 숲이나 초원이나 이런 게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뭐 산불이 난다거나 산사태가 난다거나 해가지고 여기가 다시 불모지가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산불이 나가지고 여기에 있던 살던 나무들이 생물들이 싹 죽어서 불모지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천이를 2차 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2차 천이는 1차와의 차이점이 여기는 이미 어느 정도 토양이 형성이 돼 있죠. 예, 토양이 형성이 돼 있고요. 기존의 생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유기물들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토양에 수분, 유기물이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바로 식물들의 씨앗이 들어와가지고 막 풀이 자라면서 시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개척자가 지으류가 아니라 초원입니다. 초본 식물.
풀들이 먼저 들어와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2차 천이는 초본이 개척자다. 자, 그래서 초본 진행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똑같이 관못, 양수, 호남림, 음수림, 그 과정은 또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본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극상까지 가는 속도가 1차 천이보다 어떻겠어요? 네, 빠르다. 그래서 1차 천이보다 더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식물 군집의 천이 과정까지 우리가 군집의 종류와 천이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군집 내의 개체군들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군집 단원도 끝이거든요. 그래서 군집 단원이 끝나고 나면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단원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안녕.